이번 시간 원가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보시면 원가 배분란 제조 간접비를 특정 원가 대상에 할당하는 그걸 원가 배분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를 할당하는 거. 상대적으로요, 원가 추적이란 말이 있는데 원가 추적은 직접비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배분가 원가 추적이란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원가에게는 직접비보단 이 제조 간접비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해서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지만 제조 간접비는 명확히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배분란 제조 간접비를 할당한다는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고. 그 다음 이렇게 원가 배분을 할 때는요, 그 기준이 있는데 인과관계기준, 수혜기준, 부담능력기준, 공정성 기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가 배분 기준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인과관계 기준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뒤에 있는 말들은 그냥 한 번씩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세 번째, 배분율 및 배분 방법. 이때 배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배분해 줄 때 그 배분율을 여기 공식이 있죠. 제조 간접비를 배분 기준수 합계로 나눠주면 이게 배분율입니다. 그때 밑에 보시면 배분율이 공장 전체 배분율도 있고 분별 배분율도 있습니다. 또 예정 배분율이라는 방법도 있고 실제 배분율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 예정 배분율을 사용해서 배분하는 걸 예정 배분법이라고 하고요. 실제 배분율을 이용해서 하는 걸 실제 배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어감에서 예정이란 말하고 실제란 말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실제가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는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그래서 실제 배분율을 이용해서 실제 배분법을 쓰는데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에도요, 공장 전체 배분율보다는 분별 배분율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뒤쪽에 있는 방법들이 정확한 계산 방법들입니다. 자, 밑에 예제를 보시면, 자, 이제 배분율과 배분액 하는 걸 설명드리고 예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공장 전체의, 우리 회사 전체의 직접 재료비는 40만 원인데 넘버 100번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선 직접 재료비는 그 중에 10만 원이다. 그래서 이 10만 원은 40만 원 중에 어떤 특정한 거죠. 40만 원 중에 전체는 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려고 직접 재료비를 10만 원 썼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 직접 노무비도 그런 의미고. 그런데 여기 제조간접비에 물음표가 쳐져 있죠. 제조간접비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왜 합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버지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어머니도 핸드폰이 있고, 자, 자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한 달 핸드폰비는 얼마인지 시간 지나면 나오겠죠. 그래서 20만 원이다.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 얼마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버지 거로 따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 8만 원이다. 이렇게 따로 알 수 있겠죠. 어머니 것도 따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뭐 9만 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녀 때문에 핸드폰 요금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3만 원이라는 거. 이렇게 이건 뭡니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집에 일반 전화가 있습니다. 일반 전화가 있습니다. 자, 요금이 5만 원 나왔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 5만 원은 아버지 때문에 얼마 나온 겁니까? 어머니 때문에 얼마 나왔는지, 자녀 때문에 얼마 나왔는지 이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게 바로 제조 간접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조 간접비가 되냐면
이 일반 전화는 집에 있는 일반 전화는 아버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도 쓰고 자녀도 쓰고 모두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각각의 핸드폰은 자기만 쓰니까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지만 이런 일반 전화는 추적이 안 되죠. 예, 그런 것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예서 일반 전화요금이 9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아들 때문에 쓴 건 얼마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이걸 명확히 구별 못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이렇게 배부해 주는 겁니다. 정확한 측정은 일단 안 되니까.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보시면 배부율을 구하랍니다. 자, 뭘 기준으로요?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래요. 그러면 자, 배부율 위에서 배부율 어떻게 구합니까? 제조 간접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전 회사 전체 제조 간접비는 90만 원이죠. 그 중에 배부 기준 수학계로 나눈다며요. 뭐가 기준입니까? 직접 재료비.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40만 원. 그래서 이게 배부율이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40만 원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25 나옵니다. 이게 배부율이고요. 그다음 배부액은요. 이제 우리 이제 얘 넘버 100번에다 배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넘버 100번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넘버 100번의 직접 재료비 10만 원 곱하기 얼마? 배부율 이렇게 해주시면 22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90만 원 중에 22만 5천 원이 넘버 100번에 때문에 썼다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 일종의 다 똑같은 건데요. 설명을 다르게 할 뿐인데 이거 다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이란 말은요. 40만 원 중에 10만 원이 100번 때문에 소요된 직접 재료비라며요. 그럼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5%죠. 40만 원 중에 10만 원이면 25%의 비율이죠. 그래서 요 90만 원 중에 25%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얼마입니까? 22만 5천 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배부율 구하는 공식 배부액 이렇게 하는 게 결국 비례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은 비례식을 세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하시오. 역시 자 배부율을 구하시면요. 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90이죠. 나누기 기준. 자 뭐가 기준입니까? 직접 노무비. 직접 노비가 얼마입니까? 회사 전체 노비 50만 원이죠.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50만 원 하니까 1.8이 나옵니다. 이게 1.8원이 배부율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이제 제조지서 넘버 100번의 직접 노비는 20만 원 곱하기 배부율 1.8 그러면 얼마 나오십니까? 36만 원이 배부액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뭐 비율대로 어떻게 해요? 비율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여러분? 50만 원 중에 20만 원이다. 직접 노무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50만 원 중에 20만 원이면 몇 프로의 비율입니까? 40%의 비율이죠. 0.4만큼이잖아요. 그러면 90만 원 중에 역시 얼마? 40만 원을 배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90만 원 중에 40만 원 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역시 36만 원. 이렇게도 답은 똑같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배부액을. 그럼 나머지도 해볼까요? 직접 노동시간 배부율 제조간접비 90만 원 나누기 이젠 직접 노동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직접 노동시간은 240시간.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240 하니까 3,750원이 배부율입니다. 여기서 넘버 100번의 직접 노동시간은 60시간 곱하기 배부율 3,750원. 그러면 얼마 나오세요, 여러분? 22만 5천원이 나오네요. 그 다음 네 번째 기계작업 시간으로 기준으로 배부하시면 90만원 나누기 기계작업 시간 400시간. 그래서 90만원 나누기 40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250원. 그 다음 이제 배부액
기계 작업 시간 넘버 100번의 기계 잡 시간 100시간 곱하기 배부율 2250원 하니까 22만 5천원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마지막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는 90만원 똑같죠. 나누기 직접 원가. 자, 박스 보시면 직접 원가라고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 두 개가 직접 원가죠. 예, 얘는 뭡니까? 간접 원가. 그래서 간접이란 말이 붙은 거고 직접 재료비, 직접 원비는 직접이란 말이 붙었죠. 그러니까 직접 원가란 건 직접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걸 알 수 있는 건 다 직접비니까 예, 그게 두 가지죠. 그래서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다. 그럼 얼마입니까? 90이죠. 예, 요 둘이 더한 거. 그러면 얼마요? 1. 배부액은요. 넘버 100번의 직접 원가는 30만원 곱하기 배부율 1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30만원. 그래서 뭘 기준으로 배부하냐에 따라서 배부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뭐 중요한 건요. 요 뒤에는 이제 계산적인 것들이고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 회사에서 실제로는 이걸 뭘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셔야 정확도가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좋아지는 거죠. 연관성이 없는 걸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원가 계산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기준을 뭐로 세울지가 더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으로 가셔서요. 다음 페이지 원가 배부 절차. 이 절차 보시면 부분 개별 원가하고 부분 공통 원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요. 뭐 이렇게 조립 부분, 이쪽은 조립을 이제 하는 부서고 이쪽은 절단 한다고 그러면 이 조립과 절단에 소요되는 뭐요? 개별 원가를 파악합니다. 근데 개별 원가는 파악이 좀 쉽죠. 왜냐면 개별 원가는 조립 때문에 조립 때문에 뭘 썼는지 절단 때문에 뭘 썼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문 개별 원가는 쉬운 이유가 직접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원가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공통 원가는요. 조립에도 사용되고 절단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뭐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이란 금액은 공통 원가라고 해서 얘 때문에도 썼고 얘 때문에도 썼으니까 얘가 얼마인지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그게 1번에서 한 거고요. 그걸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립 때문에 얼마, 절단 때문에 얼마 나눠주는 걸 이제 요 2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나눠줄 때 위에서 한 것처럼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세워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어디에? 제조 부분. 보조 부문이라는 건요. 이런 게 이제 회사에선 제조 부분이 될 겁니다. 왜 제조 부분이면 만드는데 핵심적인 작업들이죠. 조립과 절단은 어떤 제조 같은 거 하려면 핵심적인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제조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조 부분은 이런 걸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조립과 절단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거.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전력. 왜냐면 대부분 회사들이 전력은 다 쓰죠. 조립할 때도 전기를 제공받아야 되고 절단할 때도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또 조립과 절단한테도 배부해 줘야 됩니다. 그때 할 때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부율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단계 상호 배법이 있습니다. 이건 그 배부 방법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른 방법들인데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단일 배부율법을 사용하면서 직접도 쓸 수 있고요. 단일 배부율법을 쓰면서 단계도 가능하고 단일 배부율법을 쓰면서 상호 배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 배부율법을 쓰면서 직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중 배부율법을 쓰면서 단계를 쓸 수도 있고 이중 배부율법을 쓰면서 상호 배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건 상호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기 단일 배부율법하고 이중 배부율법에서요. 여러분 이제 어감상 누가 더 여러분 왜 단일 배부율법입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이거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하나의 기준을 쓰는 거고요. 이중 배부율법은 이중 더블입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배부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힘들까 여러분? 이중 배부율법이 더 힘들겠죠. 그러면 힘들지만 장점은 뭘까요? 더 정확합니다. 단일 배부율법을 쓰면 쉽습니다. 대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아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 세 개. 그걸 다시 5번에 써놨습니다. 5번 가서 다시 보고요. 그 다음 4번은 이제 제조 부분에 여기에 제조 간접비를 제품 다 만들면 거기에 배부해 줍니다. 그때 이때 배부할 때요. 이때 쓰는 게 위에서 봤던 제조 부분별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쓸 거냐, 공장 전체를 쓸 거냐는 거예요. 배부율을. 자, 누가 더 정확하다? 부분별 배부율을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위의 방법을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면 공장보단 부분이 좀 더 범위가 범위가 좀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전체는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없는 금액들이 같이 들어가서 배부율이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막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별 배부율을 쓰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요 5번 직접 단계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일단 직접 단계 상호, 여러분 말에 여러분 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직접 단계 상호, 직접 단계 상호. 그 다음 직접의 키워드는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신경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신경을 하나도 안 쓰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쉽죠. 우리 신경 안 쓰면 속 편하잖아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다는 건 장점이겠죠. 단점이 뭐냐? 얘입니다.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방법을 왜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쉬운 방법이 정확하면 굳이 어려운 방법을 찾아낼 이유가 없죠. 어려운 방법을 찾아내봐야 뭐 바보 소리밖에 안 들 거잖아요. 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왜 쓰겠습니까? 어려운 방법을 쓰면 그만큼 장점이 있어야겠죠? 어려우면 정확합니다. 예, 그게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호는요, 완전히 고려합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신 어렵지만 쓰는 이유, 정확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단계는 중간에 양쪽을 눈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고요, 완전히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무시하고 적당히 신경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난이도는 어떻게 할까요? 난이도는 직접보다는 어렵지만 상호보다는 쉽습니다. 정확도도요, 직접보단 정확하지만 상호보단 부정확합니다. 어중간하다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건 순서인데요. 제가 요 두 개는 X죠. 그 말은 직접과 상호는요,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만? 순서는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가끔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 기합받는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학생들을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운동장에 모아놨어요. 자, 선생님이 벌이란 걸 줍니다. 벌을 주는데 어디? 여기 뭔 전봇대 같은 게 하나 있다고 칠게요. 자, 이제 벌, 니네 이 전봇대까지 뛰어갔다 와. 그럽니다. 예. 순서는 뭐라고요? 뛰어갔다 와. 그럼 뭐라는 겁니까? 자, 뛰어갔다 오죠. 대신 뛰어갔다 오는 애들은 그 다음 벌은 없어. 그럽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뛰어갔다 오겠죠. 뛰어갔다 올 때 그냥 뛰어갔다만 오면 그 다음 벌은 없다고 그랬죠. 그걸로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등으로 뛰어갔다 올 필요가 굳이 있나요? 예, 뛰어갔다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5등까지 이렇게 뛰어오더라도 몇 등으로 뛰어오든 상관없잖아요. 뛰어갔다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예, 완전히 고려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애들을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4등, 5등이든 벌칙을 그 다음은 다 면제시켜 주겠다. 이게 완전히 신경 써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죠. 내가 죽어라고 1등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자, 니네 다음 벌은요, 니네 뛰어갔다 와. 그 다음은 뭐 엎드려 뻗쳐 이런 벌을 줄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역시 똑같죠. 왜? 내가 여기를 뛰어갔다 오든 1등으로 뛰어갔다 오든 2등으로 뛰어오든 3등으로 뛰어오든 그 다음 벌은 또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무시되죠. 왜? 어차피 또 벌을 받아야 되니까. 엎드려 뻗쳐라는 또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배법도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벌을 줍니다. 뭐? 니네 뛰어갔다 오는데 2등까지는
벌이 면제고 3, 4, 5등은 엎드려 뻗쳐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 벌을 면하려면 내가 죽어라고 뛰어갔다 와야겠죠. 예. 1, 2등 안에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엎드려 뻗쳐란 벌을 안 받을 테니까. 그래서 단계배법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5등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벌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게 되겠죠. 예, 여러분 이론 시험은 거의 요거 정리하시면 거의 웬만한 거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꼭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아래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 시험엔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죠. 쉽다고 그랬으니까. 얘는요 출제될 수도 있는데 출제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상호는 출제 안 됩니다. 어렵다고 그랬죠.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요 밑에 예제 보면 직접도 있고 단계도 있는데 얘는 반드시 풀어보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직접 배우법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계 배우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2번과 3번이 단계인데 왜 단계인데 두 개가 있냐면 뒤에 보시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면 단계 배법은 결과가 달라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가서서 이제 직접 배법을 푸는데 일단 여러분은 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배법은 단계는요. 나는 직접 배법이 자신 있다. 이제 그럴 때 단계 배법을 그 다음에 하십시오. 직접도 잘 안 되는데 단계 배법까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단계 배법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접이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직접이 자신 있으면 그 다음에 단계 배법을 연습하시고 자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배법. 제가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밑에 다시 써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 회사 보조 부문. 자, 우리 회사에 뭐요? 주된 제조 부분. 제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대요. 조립과 절단이. 보조 부문이라는 건요. 이 제조 부분을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제조 부분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을 보조 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조 부분에 두 가지가 있죠. 뭐요? 수선과 동력이. 여기 의미 보시면 동력 부분, 동력이 뭐 그 전력을 대주는 거잖아요. 동력을. 그러면 이 전력 설비도요.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설비들을 때때로 뭐 해주는 까 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수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동력을. 그 다음에 조립도 조립 기계 설비가 있겠죠. 그러면 역시 기계 설비들은 수리를 계속 고정적으로 해줘야 조립 설비가 고장 없이 제대로 작동하겠죠. 마찬가지로 절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비율이요. 10%, 45%, 45%한 비율은 수선한테서 10% 비율, 45% 비율, 45% 비율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할 때 10%만큼 얘한테 가서 일해주고 45%는 얘한테 가서 일하고 45%는 절단 가서 일해준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의미도 마찬가지고요. 동력도. 자, 모든 부분은 다 전기를 써야 되니까 동력이 제공돼야겠죠. 그래서 동력이 수선한테 20%를 서포트 해주는 거고요. 20%, 그 다음에 조립한테 50%, 그 다음 절단한테 30% 비율을 서포트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수선의 총 비용이 15만 6천 원이 원가가 발생한 거고요. 전기요금, 동력 부분에선 2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습니다. 조립은 그 자체, 조립을 일하다가 50만 원이 발생했고 절단이란 일을 하면서 60만 원의 원가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제 배부는요. 보조 부분의 원가를 여기 보조 부분의 원가를 주된 제조 부분에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에서 15만 6천 원이 발생했잖아요. 이 15만 6천 원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15만 6천 원? 너희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책임져라. 일종의 그런 말입니다. 자, 이 15만 6천 원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쓴 애들이 책임져야죠. 너 썼죠? 그죠? 동력과 조립과 절단이 썼죠. 어떤 비율로요? 10대 45대 45의 비율로. 그런데 이때요. 동력은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왜? 같은 보조 부문끼는 책임을 면하게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냥 사례로 그냥 일상생활에서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식당에 갔어요. 나하고 친구 1하고 친구 2가 식당에 갔어요. 자,
나는 근데 밥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그래서 나는 주문을 안 했어요. 난 그냥 안 먹을게. 근데 친구 1은 배고프대. 그래서 돈가스를 시켜 먹었어요. 친구 2도 스테이크를 시켜 먹었어요. 자, 음식이 나와서 밥을 먹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예, 나만 안 먹고 멀쩡히 있으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한 입씩 먹어봐. 그래서 나 돈가스 한 입 먹었어요. 스테이크도 한 입 먹었어요. 자, 다 먹고 이제 계산해요. 20만 원의 식비가 나왔어요. 음식값이 20만 원이래요. 자, 이제 어떡합니까? 먹기는 나도 먹었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르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 음식값 어떻게 내야 됩니까? 서로가 먹은 거에 비례해서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정성 그렇죠. 자, 누구만 낸다? 친구 1과 친구 2만 내겠다는 거예요. 누구? 나는 먹기는 먹었지만 한 입씩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조금 먹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너는 내지 마.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 쓴 비율도 작잖아요. 그래서 너는 책임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조립과 절단만 책임지는 겁니다. 얼마를요? 15만 6천 원에 대해서. 그러면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45대 45 비율로 책임지죠. 45대 45는 1대 1이죠. 그럼 똑같은 비율이니까 얼마씩이요? 7만 8천 원, 7만 8천 원 서로 책임지는 겁니다. 얼마를? 15만 6천 원을 45대 45 똑같은 비율대로. 그 다음에요. 이제 누구를 할 차례냐면 동력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동력에서 얼마 발생했습니까? 20만 원. 자, 이 동력 전교금 왜 발생했습니까? 너 때문에. 또 조립 때문에, 절단 때문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대 50대 30. 직접 배부분 역시 보조 부분끼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수선은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는 거예요? 조립과 절단만. 비율이 몇입니까? 50대 30의 비율로. 저 20만 원을 50대 30의 비율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가끔 계산이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20만 원을요 곱하기 자 전체가 얼마의 비율입니까? 80이죠. 50대 30 전체는 80인데 그 중에 조립이 책임져야 되는 비율은요 50이죠. 그래서 50만큼만 책임져라. 이게 조립이 책임져야 되는 몫입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1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그럼 절단은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20만 원 곱하기 전체 80 중에 절단의 비율 30만큼만.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7만 5천 원. 여러분 당연히 7만 5천 원 돼야 됩니다. 왜? 20만 원을 둘이서 책임지니까 둘이 더해도 20이 도로 나와야 됩니다. 둘이 더했는데 20이 안 나오면 뭐 계산이 잘못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왜 이렇게 한 거냐? 그러면 조립의 원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조립의 원가는 얼마입니까? 조립의 원가는 70만 3천 원이 된 겁니다. 왜? 조립 자체 원가 50만 원이 있었고요. 수선에서 책임져야 되는 목 7만 8천 원, 12만 5천 원 각각 책임져서 조립의 총원가는 70만 3천 원이 된 겁니다. 절단의 총원가도 구할 수 있겠죠? 요 세 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립의 원가와 절단의 원가를 다 구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직접 배부법입니다. 그나마 계산이 제일 단순한 겁니다. 대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 얘네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단계 배법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단계 배법을 해볼게요. 역시 똑같이 옮겨 쓴 겁니다. 이건 문제 자료를. 자, 단계 배법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누구를 먼저 하래요? 수선. 그래서 단계 배법은요. 반드시 순서가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순서를 줍니다. 자, 수선을 먼저 하래요. 수선 얼마? 15만 6천 원. 자, 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너 이렇게 책임져야죠. 셋이. 그런데 위에서 직접 배법할 때는 동력은 책임을 면하게 해줬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단계 배법은요. 동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6천 원을 10대 45대 45의 비율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씩
얘는 7만 200원. 얘도요. 7만 200원. 이렇게 되겠죠? 이게 10대 45대 45의 비율입니다. 15,600원, 7,200원, 7,200원. 비율대로 나눠주시면 이 세 숫자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56,000원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누구도요? 이해할 차례입니다. 누구? 동력을. 근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실수합니다. 동력은 20만 원이 아닙니다. 왜? 여기 15만 6천 원 중에서 15,600원을 떠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은 얼마가 됩니까? 25만 6천 원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20만 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25만 6천 원입니다. 15,600원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의 원가는 지금 25만 6천 원입니다. 자, 동력 나눠줘야 되는데 책임져야 되는 애들 찾아볼까요? 수선, 조립, 절단. 이렇게 배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동력은요. 수선한테는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뭐가? 일부는 인식, 수선에서 동력으로는 해줬죠. 그 다음 동력에서 수선은 무시하죠. 그래서 일부는 고려하고 일부는 무시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25만 6천 원을 누구만 책임집니까? 조립과 절단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처음만 보조부분끼리 배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애는 안 합니다. 자, 25만 6천 원을 50대 30의 비율로 나눠주시면 25만 6천 원 곱하기 얼마? 80분의 5. 그러시면 얼마 나옵니까? 16만 원. 여기 16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30의 비율은요. 나머지겠죠, 여러분? 9만 6천 원이 되겠죠. 그죠? 25만 6천 원 곱하기 8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해도 역시 얼마 나와야 돼요? 25만 6천 원이 나와야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단계법 다 했습니다. 수선부터. 그러면 조립의 원가는요. 이렇게 3개 더하면 조립의 원가, 이렇게 3개 더하면 절단의 원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이요. 이제 누구부터 합니까? 동력부터. 자, 동력의 원가 얼마요? 20만 원. 자, 책임져야 되는 애들 찾아보세요. 얘 20% 썼죠? 너 썼죠? 너 썼죠? 자, 수선 책임집니까? 합니까? 집니다. 처음에 할 땐 옆에 있는 애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땐. 그러면 20만 원 20대, 50대, 30의 비율입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얘가 책임져야 되는 뭐? 4만 원이죠. 얘는요? 10만 원. 얘는요? 6만 원. 20만 원을 20대, 50대, 30의 비율로 책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랍니까? 수선을, 동력을 했으니까 이제 수선을 합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선은 15만 6천 원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19만 6천 원이지. 요 4만 원이 더해져서. 그죠? 이 19만 6천 원을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쓴 애들이. 수선, 조립, 절단이. 근데 그 다음에 할 때는요. 동력은 배부해주지 않죠. 처음에만 배부한다는 거. 그래서 조립과 절단한테만 19만 6천 원을 어떤 비율로요? 45대 45의 비율로. 그럼 얼마씩이요? 9만 8천 원. 9만 8천 원. 그러면 역시 배부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3가 더하면 조립의 원가, 이렇게 3개 더하면 절단의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 배부입니다. 직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조금 더 복잡하죠. 직접에 비해선 직접이 제일 쉽고, 근데 연습하시면 단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직접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직접을 여러분이 자신 있다고 하셨을 때 그때 단계를 연습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위에서 나왔었죠, 여러분? 단일 배부율법이 있고 이중 배부율법이 있다. 단일 배부율법은요, 더 쉽다고 그랬죠. 이게 쉽다 대신 부정확하다. 이게 어렵지만 정확하다. 왜 이렇게 나뉘면 단일 배분율법은요. 자,
왜 단일 배분율고 이중 배분율법으로 하는 거냐면 원가의 요소 두 가지 행태에 따라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눴을 때 단일 배분율법은요. 변동비건 고정비건 전부 다 뭐 가지고 한다? 실제 사용량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 가지고 배분해 줍니다. 그런데 이중 배분율법은요. 변동비는 뭐로? 실제로.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으로. 그 기준으로, 그래서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6번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고요? 5번.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5번 꼭 아시고, 여기 밑에 계산 문제도 직접 배분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 직접 배분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단계도 그 다음에 연습해 보시고.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내용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